이번 에피소드에서를 통해 보영이 사건의 전말이 완벽히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심동민은 딸 보영이의 원한을 갚아주려는 피해 복수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다은이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11번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11년 전 그날 밤, 트렁크에 실려있던 보영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보영이 신음소리에 놀란 신추호와 양응수는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는데요. 혹시나 했던 보영이는 필사적으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여린 양응수는 여기서 어쩔 줄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추호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삽으로 보영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오게티라고 해야 할 부분이 포착되는데요. 신추호가 보영이의 머리를 집중 타격해서 살해를 했는데 어째서 부검에는 골반의 미세실금 정도만이 발견되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전에 트럭터의 머리를 부딪혀 생긴 상처 역시 부검에서 발견되었어야 하죠. 아마도 이 부분은 지금 밝혀지는 반전을 위해 일부러 숨겨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신추호가 보영이 머리에 가했던 다발성 타격이 그녀를 죽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 같네요. 결국 막타를 친 건 신추호, 그러니 법적으로도 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동민은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신추호를 심판해버렸죠. 솔직히 아내도 떠나버린 마당이니 그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심동민이 정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장면은 정말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결백을 밝히려는 정우의 노력이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이랄까? 다음의 예고에서는 심동민이 곧바로 형구탁을 찾아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신추호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양응수가 그날 밤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전부 털어놓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정우 역시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우는 보영이를 죽였다는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된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는 다은이의 사건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그날 다은이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보영이가 정우의 차에 실려 옮겨진 뒤 창고 안에는 덕미가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미는 병무 무리에게 보영이를 유기하라고 지시한 뒤 청소도구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 것 같네요. 그 사이 건호가 형구탁에게 연락을 했고 보영이는 동네 아저씨들에 의해 유기된 것이죠. 참고로 돌아온 덕미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친구들이 보영이를 유기하러 떠났나 보다 생각하고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을 지우고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 뒤 박형식과 박다은이 창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덕미는 두 사람을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고 박다은이 살해되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된 거죠. 박형식이 이성을 잃고 몽키 스패너를 집어든 이유는 다은이의 사소한 장난 때문이었습니다. 다은이도 그가 아내 예영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걸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결혼 반지를 빼앗아 짓궂은 장난을 벌인 거겠죠. 그런데 다은이는 박형식에게 아내 예영실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네요. 박형식은 단순히 아내에게 잡혀 사는 소심한 퐁퐁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범주를 벗어난 주인과 노예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원작을 참고해보면 박형식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외모도 훌륭했고 머리 또한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게 바로 예영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영실은 박형식보다 10살 이상 연상이라고 합니다. 예영실은 박형식의 지도 교수였는데 제자였던 박형식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 예영실은 박형식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는 박형식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영실은 알고 있었죠. 그에게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영실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똑똑해 보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박형식. 하지만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예영실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왔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어엿한 의사가 되었지만 예영실이 손절을 하게 되면 자신은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뿌리 깊게 박혀버렸던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박형식은 예영실이 없으면 자신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 박형식의 생각을 예영실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박형식에게 여성 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걸 알기에 예영실은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상에서도 예영실은 박형식의 바람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물론 아내로서 화가 나는 일이 분명했겠지만 그녀에게는 절대적인 믿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부부간의 신뢰 같은 게 아니라 중세시대 왕과 신하 간의 충성심 같은 거였죠. 이런 부분은 원작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작 속 배경마을은 폐쇄적인 독일의 시골 마을이었고 대대로 형구탁과 예영실의 조상들이 유지를 해오던 그런 곳이었죠. 즉, 두 사람은 대대로 물려받은 성에서 마치 마을의 영주처럼 살아왔던 귀족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예영실은 자신의 권력으로 남편 박형식을 완전히 손바닥 위에서 춤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박형식은 아내의 말이라면 하늘처럼 떠받드는 고개 숙인 남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다고 박형식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가 왕에게 감히 불만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속사정이 있었기에 다은이의 사소한 장난에 박형식이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박형식은 다은이가 생각했던 단순한 퐁퐁남의 범주를 훨씬 초월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튼 다은이의 판단 미스로 박형식은 눈이 뒤집혔고 사람을 죽이는 범죄까지 저질러버립니다. 이성을 잃고 몽키 스패너를 내려치던 박형식은 피투성이가 된 다은이의 머리를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당황한 박형식은 그대로 창고를 뛰쳐나가 자신의 차를 타고 런해버립니다. 박형식도 참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다은이를 살릴 생각 따위는 일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적어도 의사니까 다은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했겠죠. 어쩌면 이것도 당황해서 확인해보지 않고 그대로 런을 해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은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리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 나타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에 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덕미가 몽키 스패너를 챙겨나간 뒤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덕미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덕미가 창고 안에서 박형식의 살인을 지켜보고 있을 때 또 다른 목격자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수호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수호의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수호가 보영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다은이 사건의 마지막까지 창고 안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사라진 다은이는 수호가 데려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면 온실 지하 비밀 공간에 감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수호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다은이에 대한 집착으로 똘똘 뭉친 사이코패스였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사육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원작과 다른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게 된다면 최종 빌런이 수호라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 연하 남편 간수 못한 늙은 아줌마 인생 나락같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